목사. 자, 진영 상사의 당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된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 보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어제 우리 과세유형을 먼저 잡았죠. 원래 나중에 제가 시험 문제 그 풀기 위해서 기출 문제만 풀 때 되면 어제 제가 한 것처럼 문제 내용 보지 말고 증빙만 잡고 과세유형을 쫙 먼저 잡아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세유형의 함정이 문제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에 빠지는데 그 증빙 서류만 바라보면 함정이 안 빠지는데 괜히 문제 적혀 있는 글을 읽다 보면 딴 생각하도록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 유형을 잡고 번호를 적거나 내가 글자를 적어뒀죠. 그러면 과세 유형은 그 다음부터 생각 안 하고 그 적어놓은 걸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금액 입력하고 분개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제 이거는 11번 매출 과세 잡았으니까 분개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제품 매출했고 그리고 현금 받았다라고 적혀 있는데 현금 세금 계산서에 현금 적혀 있을 때 무조건 현금 생각하지 말고 혹시 문제에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받은 것도 여기에 현금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문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현금인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하고 현금 220 나머지 외상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개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8월 달에 8월 1일 날 우리 11번 매출 과세고 아래 마이크를 팔았고 300개 5만 원. 거래처는 진영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자, 그럼 분개는 혼합으로 할 수밖에 없죠. 혼합이고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돈 받는데 현금으로 220만 원 받고 나머지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자, 참고로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한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결산할 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데 외상매출금이 들어가 있으면 잔액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틀린 사람은 기말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결산 문제 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은 다른 사람 거 베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내 거하고 잔액이 틀릴 수가 있잖아. 그럼 우리 문제는 내 잔액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된 거면 정답인데 내 잔액하고 안 맞는데 그 값이 있으면 문제하고 똑같은 답을 썼다 하더라도 틀린 걸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잔액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제 입력할 때 지금 다 입력하신 분도 있고 입력 좀 덜 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면 결산할 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금액이 틀릴 거예요. 그럼 그냥 본인 거 가지고 쓰면 돼요. 근데 지금은 큰일을 못 해요. 근데 그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정말 수업할 때에 많은 사람이 웃을 만큼 대각선으로 우리 학원에서 보면 대각선으로 다른 사람 모니터가 다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보면 그 긴장만 안 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하고 시험을 보면 모니터 3개를 가지고 시험 보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실에 한번 오셨을 때 칸막이도 생기고 한 자리 건너 한 자리 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홀로 시험 보니까 지금은 좀 안 좋죠. 근데 코로나 아닐 때는 정말 내 모니터가 3개라는 느낌으로 막 비교하면서 보고 막 그렇게 막 잘 보이는데 그 핸디캡이 사라진 게 좀 아쉬워요. 그럼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제가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베끼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 두 번째 8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할 1톤 화물차를 기현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1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얘는 51번 매입과세로 이제 잡아뒀었죠. 그럼
우린 자동차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고 돈은 전액 우리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네요. 그럼 미지급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날짜 8월 20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우리 화물차를 샀고 금액은 1900만원, 거래처는 기현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이다. 차량 운반구 산 거고 돈은 우리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0월 12일 공장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방배로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가액은 1000만원, 건물가액은 100만원이다. 건물 취득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으며 동 건물은 철거 예정이다. 단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분개할 것. 자, 우리 어제 이 과세 유형 잡을 때에 자,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불편하게 보였었을 건데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분개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세금 계산서 수취한 부분은 건물 취득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세무 2급까지 공부할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겸용 사업자의 경우는 겸용 사업자라는 건 우리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를 겸용 사업자라고 해요. 한마디로 과세품 팔고 면세품 파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면 난 면세품만 팔 거야, 난 과세품만 팔 거야, 그러고 사업할까요? 돈 되는 건 다 팔아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겸용 사업자는 우리 주위에 되게 많아요. 그럼 이 겸용 사업자는 과세품 매출하면은 이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면세품 매출하게 되면 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을 하면 우리 토지하고 건물을 얘를 그 감정가액으로 안분을 해서 그래서 토지 부분은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건물 부분은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이건 회계하고 부가가치세법하고는 틀려요. 회계는 공정가액으로 안분을 하는데 세법은 감정가액으로 해요. 감정가액 없으면 공시지가로 안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이지만 건물 부분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자, 이걸 가지고 보면 전체 내용 봤을 때 우리는 공장 건물 짓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산 거고 이 건물은 즉시 철거할 거니까 땅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우리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토지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할 때 토지라고 자산 처리하는 걸 우리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 10월 10일 3번 문제의 과세 유형이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서 불공제가 된 거예요.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만약에 토지 가지고 하라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53번 매입 면세가 되도록 계산서 받았을 거고 건물 부분은 54번 불공이 된다는 거예요. 다 토지라고 할 거니까. 자, 그럼 지금 건물만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우리는 토지라고 하고 당좌수표로 돈 줬다라고 분개를 하면 되겠죠.
그럼 당장예금에 돈 나갈 거다. 자, 그럼 날짜 10월 10일 날 54번 불공이고, 자, 우리는 뭐냐,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이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고, 주식회사 방배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기는 혼합. 지금 우리가 불공이라고 한 이유가 얘를 토지라고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불공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이 돈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세무이급까지 공부 우리가 다 끝낸 상황에서는 이걸 보고 풀어내야지 정상인 건데, 회계 1급만 가지고 제가 저녁반 수업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산회계 1급 수업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흔히 말할 때 틀려라고 내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이거나 아니면 실기나 이론에 세무이급 공부한 사람들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겸용사업자라는 표현이 원래 세무이급에 나오거든. 회계 1급은 안 나와요. 그냥 과세사업 끝인데 얘가 조금 특이하게 나왔네요. 자, 10월 18일 문제 볼게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을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슬라임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현금 영수증 받았고 어제 부가가치세 별도 적겠으니까 과세였고, 우리는 이걸 소모성 물품인데 자산 처리하라는 건 소모품으로 처리하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날짜 10월 18일 날, 자, 우리는 61번 현금 과세고, 자, 우리가 산 거는 현금 영수증에도 물품대라고 적혀 있네요. 자, 금액은 55,000원이라고 쓰면 되고, 뭐 10개 55,000원 쓰면 분리될 거고. 그리고 단가를 썼구나. 자, 다음 거래처는 슬라임. 자, 그리고 현금 구입했다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거 확인하신 분은 분기용을 1번 현금해도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시험 때는 현금 영수증 나와봐야 한 개 아니면 많아야 2개요. 그러니까 그냥 혼합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러면 소모품이다.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자, 11월 2일 주식회사 정년에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근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기 수령한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12번 매출 영세 우리 어제 정리해뒀고, 제품 판 거고 팔았으면 돈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계약금 받았던 거, 그럼 선수금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거 300만 원 빼고 나머지 1900만 원은 외상했으니까 제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11월 2일 날 12번 매출 영세 제품을 팔았고 2200만 원의 영환. 거래처는 정년 전자세금 계산서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음 분기는 혼합. 자, 제품 매출 맞으니까 이제
차변에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선수금 빼고 나머지를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11월 28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제공할 물품을 동양마트에서 3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접대 목적인데 세무양서 받아서 불공제했던 거였고, 우리는 매출거래처 접대 목적이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게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였죠. 자, 그럼 11월 28일 날 우리는 54번 불공이고, 우리는 식품 등 금액 30만원, 거래처는 동양마트,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미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고, 분계는 또는 혼합이라고 할게요. 접대비 800번대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메인 매출 전표는 끝이 났고, 자, 이제 오류 수정 문제를 볼게요. 자, 11월 10일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 화물차에 대해 주식회사 오일 정류에서 주유하면서 33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회계 담당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자, 그럼 일단 매입 매출 전표에 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공장 화물차니까 우리는 불공제 사유 아니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11월 10일 날 봤더니 어휴, 카가가 아니고 카면으로 처리해뒀네. 저 방금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카드로 어떻게 공제 안 받도록 썼을까? 그럼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럼 자, 우리 카드니까, 그리고 축협 카드라는 거 다 알겠으니까, 그리고 공장 화물차니까 500번 되니까 33만원이 부가세 포함이죠. 그러면 얘 과세 유형을 한번 바꿔볼게요. 57번 카드 과세다라고 바꾸면, 자, 분계가 지금 33만원에 33,000원이 아니죠. 30만원에 3만원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입력하면 아래쪽에 바로바로 금액은 변경이 되니까 얘를 우리 차량 그리고 유지비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수정해도 되고, 아래쪽에 57번 카드 과세로 제대로 된 분계하고 기존 거 지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되고, 자, 이 문제에서 11월 10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날이 제 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이 중요한 거지. 문제는 이런 건 다음에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11월 23일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1월 23일 처음으로 당월분 퇴직연금 1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회사가 은행에 지급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자, 우리 확정급여형 가입하고 납부하면 계정강은 뭐라고 해야 되죠?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죠? 확정기여형이 퇴직급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급여라고 분계 잘못해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변경하라는 거죠. 이건 센스 있는 사람은 다 풀 것 같아. 얘 나오면서 이거면 이거 아니니까 나왔겠지.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꾸겠죠. 자, 그럼 이건 일반 전표에 가봐야겠네요. 일반 전표 11월 23일 날 여기 퇴직급여라고 적혀 있는 걸,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얘를 변경해 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변경해 주면 오류 수정도 끝. 자, 그럼 이제 결산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는 결산일 현재 단기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그럼 이건 자동 계산 가서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에 쓰고 800번대 감가상각비 있는 곳에 비품에 415만원 쓰고 무형자산 상각비 적혀 있는 곳 가서 개발비에 40만원 쓰면 되니까 그냥 자동 계산하는 게 좀 편하겠죠. 다음 이번에 단기 법인세 비용은 12만 5천원이다. 기중에 납부한 법인세 예납액 및 원천인수세액 600만원 있다.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얘 자동 계산 다 할 거예요. 600만원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알리바이가 형성돼 있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들어가면 선납세금이 옆에 600이라 딱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옆에 쓰면 돼요. 다음 세 번째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잔액에 대하여 보충법 사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럼 대손 설정률 1% 전부 다 자동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부 다 닫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이 될 거고, 다음 우리 감가상각비를 보면 기계장치 생산부 거는 우리 매출 원가에 경비 중에 일반 감가상각비 500번대 있는 거에 우리 기계장치에다가 200만원이다라고 써주면 되죠. 지금 1번 문제에서 매출총익 위쪽에 일반 감가상각비인데 얘 두 개 구분 안 가시는 분은 앞에 500번 여기 앞에 800번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한글로 적혀 있는 것도 500번대는 일반 감가상각비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얘는 감가상각비라 적혀 있더라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비품 감가상각비는 여기 800번대 감가상각비에 비품 여기에 45만원. 다음 우리 개발비 상각비는 무형자산의 개발비에다가 3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분개할 준비 끝났고, 자, 2번은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그냥 항상 마지막에 할게요. 그럼 3번 대손충당금은 위에 대손상각 버튼 누르고, 자, 그리고 대손율 1%인데 여러분도 다 마이너스 돼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망했네. 자, 방금 이거부터 들을 걸 그랬다. 자, 둘 다 마이너스죠? 근데 여러분도 이 금액인가요?
이 금액 아닌가요? 제가 뭐 입력 안 했나? 아무튼 자 각자 자기 금액을 쓰세요. 자기 금액을 쓰세요. 잘 나왔다. 제가 뭔가를 안 썼나 봐요. 지금 자기 금액 쓰라고 말한 건 이거. 얘 두 금액. 이 두 개를 적으세요. 지금 이거에 1%할 거니까 300 몇십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640이라서 환입해야 되면 마이너스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대손충당금 보충할 때 제가 마이너스 뜬다면 환입이다라고 말한 게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이만큼 많은 거야. 그래도 얼마나 많다는 것까지라도 알려주니까 좋잖아. 그죠? 그럼 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얘 앞에 감가상각비 했던 것도 다 날려야 돼요. 그냥 다 나가버리고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가서 먼저 첫 번째 외상매출금 거부터 차변에 대손충당금 하는데 외상매출금의 다음 번호 첫 번째 대손충당금 자 본인 걸로 해야 들어갔을 때 저와 같은 결과값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대손충당금에 쓰고 적어왔던 외상매출금 거 쓰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그럼 이 두 개 중에 위에 거는 매출채권 환입되었을 때 아래 거는 우리 기타 채권 환입되었을 때죠. 지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거니까 얘로 해서 이 금액으로 이 계정 과목으로 얘 써주고 다음 또 받으러 온 것도 받으러 om에 대손충당금 22만원 대변에 800번대에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두 개 정리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1%딱 맞아 적겠죠. 지금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많은 걸 줄였잖아. 지금 줄이는 분계를 우리가 했죠. 지금 얼마만큼 1% 설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많은지 보고 와서 이만큼 대손충당금을 차변으로 줄였잖아 우리. 그럼 딱 1%만 맞춰져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지금 우리 100만 예를 들면 100만원 설정할 건데 120만원 잔액이 있어서 마이너스 20이라고 떴던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지금 줄이는 작업한 거야. 그럼 딱 100만원이니까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 닫고 다시 계산자료 입력 가서 계산자료 입력하는데 자 이런 창이 뜨면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얘라고 하면 마지막 내가 봤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겠다는 거고 아니오라는 거는 옛날 거 보는 게 아니라 장부에 적혀 있는 걸 새로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장부에 적혀 있는 거 새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오라고 하면 자, 당연히 우리 감가상각비 했던 건 다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걸 먼저 보는데 그럼 대손상각 버튼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자 여기에 들어가면 자 여기 이제 보충할 거 없다고 딱 맞춰져 있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외상매출금이 이 금액인데 1%할 거다. 그런데 잔액이 이 금액이 되니까 딱 공 두 개 뗀 거죠. 받을 엄도 방금 우리가 분기한 게 이거 맞춘 거기 때문에 이제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동 계산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취소하고 나가면 되겠죠. 반영할 거 없어요. 그럼 3번 문제는 방금 수동 계산으로 끝난 거고 자 그럼 우리 다시 감가상각비 여기에 기계장치 1번 거에 200만원 그리고
우리 비품 거 45만원, 그리고 개발비 30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 이거 3개 쓰면 되는 거죠. 마지막 법인세 문제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서 선납세금을 옆에 그대로 보이는 대로 쓰라 그랬어요. 600만원. 그것 때문에 문제에서 선납세금 적혀 있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알리바이는 맞춰서 딱 그 금액이 옆에 적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선납세금 600만원 그대로 쓰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법인세가 1250이래요. 그럼 미리 낸 세금이 600이니까 추가로 내야 될 게 65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법인세 등이 1250이면 문제랑 같으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나갈 때 여기에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는 글자가 있는 거 보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표 추가를 해서 이거 안 하면 이 세 문제는 아니죠. 2문제죠. 3번 문제는 수능 계산해 버렸으니까 그럼 2문제 안 푼 거예요. 전표 추가 안 하면. 채점 기계는 12월 31일 날 붕괴를 가지고 채점을 하지 계산 자료 입력에 들어와서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오고 지금 1번, 2번 문제도 전부 다 수동 계산 하셔도 문제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계산이 끝났고, 다음 이제 조회 문제. 자, 1번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자, 이 1번인데, 자, 이거는 지금 문제 낸 사람이 1번 문제, 2번 문제 다 미스했어요. 미스를 했는데, 자, 1번 문제는 그래도 뭐 미스했다고 뭐라 할 수가 없는 뭐 부분인데, 자, 얘는 그 시험에서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얘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에서 얘 두 개의 합 1320만 원이다라고 매출에 우리 공급 대가니까 카드. 그런데 여기에는 현금 영수증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안 돼요, 원래. 그죠? 근데 현금 영수증 값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답을 이거 제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액은 뭐 이거라도. 그래서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분리된 걸로 볼 거면 메인 매출장 가는 게 정확하겠죠. 그리고 메인 매출장에서 우리 4월부터 6월 가서 매출로 가서 17번 카드 과세로 해서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원래 이렇게 봐야지 현금 영수증은 22번에 있을 거고 카드 과세는 우리 17번 카드 과세로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봐줘야 되지. 그 부가세 신고서의 극한에서 모험을 거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우리 실무 버전에서는 우리 스마트에이 버전 나중에 스마트에이 보면서 또 보게 될 건데 역추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기에서 역추적 기능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이 어떤 유형이다라고 나오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도 열려 있었으면 이걸로 하면 되는데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매출장 장부에 이걸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얘도 잘못됐다는 이유가 일기 확정신고 기간 중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14번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다 여기에 들어오거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문제에선 신용카드로 매입한이라고 적혀 있죠. 만약 신용카드 등이라고라도 표현했으면 240이라고 흔쾌히 말할 건데 얘도 현금 영수증으로 고정자산 매입한 것도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문제 낸 사람이 좀 많이 교육용 버전이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모르고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똑같은 포괄 신고서에서 여기 14번이 그 밖의 매입세액 중에 카드 현금 영수증 한 거에 대해서 여기 42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이유가 지금 우리처럼 회계 1급 세무 2급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에 전부 다 입력할 거예요. 직접 금액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칸들이 어떤 칸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이 회계 1급 세무 같이 시험 보니까 여기에 현금 영수증하고 고정자산 어떻게 구분해서 보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저도 문제를 보니까 역주적 기능도 없고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문제 낸 사람이 잘못 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 3번에 6월 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죠. 그 참 신기하죠. 제가 숱하게 한 10번 넘게 말한 것 같죠. 근데 딱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도 잘 물어보고 저도 문제 풀려고 물어보기도 많이 하지만 시험에서도 유형자산의 장부금을 많이 물어보니까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예요. 그럼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 보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무상태표 가는 게 편하겠네요. 그럼 재무상태표로 가서 6월이라고 치면 6월자로 해서 얘가 나왔고 그럼 아래에 내리면 차량 운반구가 있죠. 그럼 여기서 보기 편한 게 1억 천에 샀는데 2,500 따라서 8,500이다. 얘가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얘가 보기가 편하니까 제가 이걸 보러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이번에 작업 끝이 났네요. 자, 우리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너무 심심해서 난 공부를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면 지금 방금 했던 우리 회계 1급에서 기출 문제를 87에 86개 2회 풀었죠. 그죠? 그러면 이 2회 차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세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냐면 그냥 보면 답을 외우겠어. 이 문제 나오면 여기에 나왔던 문제가 나오면 나는 죽어도 안 틀려라고 상태를 만드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려 그러면 기존에 내가 공부하고 학습했던 문제를 안 틀린다는 전제에서 응용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문제도 안 잡혀 있는데 많은 문제를 풀어가면 나중에 모르는 거 계속 모른다는 확인 작업만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문제은행제예요. 근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은행이 엄청 크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리사이클 돌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옛날 문제도 나중에 끌어가지고 같이 푸는 이유가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도 느껴요. 본 적이 있는데 보면 한 2, 30회차 전에 나왔던 문제를 말만 요즘 스타일을 살짝 바꾸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2회차 있죠? 여기에 나왔던 문제를 나중에 또 만났을 때는 절대 안 틀린다. 좀 이건 과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대선 충당금 환입 이거 안 틀린 것에도
엄청난 실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제가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는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할 건데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 연휴 때 많이 공부하고 싶다면 이것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생각이다라고 들어요. 너무 과하게 공부할 양을 가질 생각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한다면 두 회차 정도의 실기만 가지고 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우리 이 책 가지고 이제 뒤에 기출 문제들 풀 테니까 책만 준비해 주세요. 쉬었다 합시다.